자, 이제 세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도구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SK 써니 부사장님과 함께 어떤 도구들이 있을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진짜 있어요. 막 뭉게 막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 뭔가 대박 날 것 같은데, 네. 아, 이것도 언젠간 써먹고 싶은데, 그렇죠.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네. 그냥 대부분은 그냥 생각만 하다가 네. 나중에 잊어먹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떻게 정리할지를 모를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야지 좀 정리를 해둘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마인드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마인드맵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네. 네. 저도 근데 솔직히 마인드맵을 아직까지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세요? 마인드맵 앱은 안 쓰고 그러시구나. 있긴 해요. 네. 그러시구나. 마인드맵은 사실은 원래는 그냥 네. 스케치북에다가 그냥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른 키워드들, 상념들을 토해내고 네. 토해낸 것들을 상호 연결시키고 그룹핑시키는 네. 그게 마인드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디지털하고 가장 잘 어울려요. 아.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네. 뭐 스마트폰이나 혹은 뭐 컴퓨터에서 네.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맞아요. 앱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왜 쓰느냐가 중요하죠. 네. 왜 쓰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머릿속에 떠오른 나의 아이디어의 상념들 네. 그거는 이제 조각조각 난 하나의 키워드에 불과하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디어가 실제 나무처럼 자라서 사업이 됐든 프로젝트로 성공하려면 고민할 것들이 많죠. 네. 아이디어는 하나의 그냥 키워드에 불과하지만 네. 이걸 왜 해야 되지? 비즈니스 밸류는 뭐지? 언제 하지? 자원은 얼마나 들지? 리소스는 이런 거 정리할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정리한 게 사업 계획서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사업 계획서뿐만 아니라 책도 그래요. 네.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유튜브 컨텐츠 기획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종류를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건 아이디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대박 날지는 이제 정리를 해야죠. 맞아요. 그게 계획서거든요. 계획서 전에 하는 겁니다. 마인드맵은. 계획서 전에 전에. 먼저 예, 맞아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거를 맞아요. 이게 나무로 만들어 놓고. 맞아요. 근데 나무로 눈에 보여야 네. 이건 여기에 있는 게 적합하지가 않네. 저기로 가야겠네. 맞아요. 이거와 이거는 인간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네. 이게 눈으로 봐야 네.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이걸 기반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음. 근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이디어 떠올라가지고 사업 계획서 정리하다 보면 네. 빠져요. 맞아요. 함정에. 이게 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네. 더 중요한 건 한번 숲이 있는 나무 안에 다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숲이 안 보여요. 맞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어두운 이 터널로만 맞아요. 이렇게 걷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목차에 어디를 읽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멀어져야지 보이거든요. 네. 사업 계획서를 쓰고 콘텐츠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들어가서 보다 보면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어디쯤 와 있지? 네. 이거 좀 연결이 되는 게 맞아?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네. 투명하게 보이죠. 근데 그렇게 멀리서 보려면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그게 마인드.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책 집필하거나 네. 강의 기획하거나 네. 혹은 회사에서도 사업 계획서나 연구 보고서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마인드맵으로 구조적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왜? 숲을 보려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진짜 문서 작성이나 정리에 들어가죠. 네.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이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왜 숲을 봐야 되니까. 네. 그래야 내가 길을 안 잃으니까.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구조적 사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나열시켜 놓고 그거를 어울리는 것들끼리 맞아요. 모아놓고 연동해 놓고 연동해 놓고 그룹핑도 해놓고 네. 이거는 여기가 안 어울리네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확실히 앱이 필요하네요 이게. 마인드 노드라고 네. 제가 이제 맥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맥, 아이패드, 아이폰 다 상호 연동되는 앱이 있어요. 마인드 노드. 예.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해 네. 주셨습니다. 마인드 노드. 저도 집에 가서 구매하겠습니다. 네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그래서 한번 홀딱 빠져가지고 컨셉이라는 앱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그래서 이것도 물론 마인드맵은 아니지만 네. 어떤 컨셉을 하나 정해놓고서 계속 이제 뭔가를 그려나갈 수 있는데 이게 확장하는 거죠. 무한히 스케치북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놓고 한 번도 안 썼는데 네.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마인드맵을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써보십시오. 훨씬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생각의 정리를 할 때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커요. 네, 생각 많은 걸 토해내면 눈으로 보면 네.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여기 있을 때랑 그럼요. 눈으로 보였을 때랑은 차원이 달라지는 다 다르죠. 완전 네. 다르죠. 이거 사람들이 확실히 마인드맵 앱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인드 노드 예. 꼭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 자, 우리 부사장님이 쓰시는 거를 여쭤본 것뿐. 자, 마인드맵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고 나니까 저도 집에 가가지고 막 정리해 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고민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캘린더, 캘린더 앱. 메모. 메모. 이 두 가지 이걸로 정말 시간 많이 써요. 이거를 어떤 걸 써야지 가장 좋으냐, 이게 뭐가 좋으냐 여러 가지를 깔아보고 다 써보지만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가장 똑똑한 앱이 무엇인지 혹시 부사장님의 추천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선 네, 무엇이 중요하느냐가 아니고 how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중요해요. 하느냐가 훨씬 네,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캘린더 앱도 그렇고 메모 앱도 그렇고 종류는 워낙 많아요. 네. 캘린더만 해도 구글 캘린더 쓰는 사람이 있고 네이버 캘린더도 맞아요. 있고 카카오 캘린더도 있고 뭐 또 앱만 해도 캘린더부터 시작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고 메모 앱만 해도 에버노트, 원노트, 노션 뭐 되게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무엇을 쓰는지보다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 결국은 어떻게 쓰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맞아요. 첫 번째 캘린더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캘린더 앱을 쓸 때 어떻게 쓰세요? 저 캘린더 앱은 그냥 진짜 네. 단순하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2시 촬영이다. 그러면 2시 촬영 아 오케이. 이렇게 적어놓고 그쵸? 끝내요. 네. 알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도 그냥 그때 되면은 그냥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2시 촬영 어디였더라? 이거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주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쵸, 그쵸.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요. 그쵸? 맞아,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이제 네. 저는 어떻게 하느냐? 네. 자, 오늘 블로터 2시 대도서관님하고 촬영 있다라고 네. 하면 제목 쓰죠? 네. 간단히 장소 쓰죠? 네. 이게 끝이 아니라 네. 내용을 써요. 내용을요? 무슨 내용? 네. 무슨 내용? 블로터에서 제 이 이러닝 촬영을 요청했을 때,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나온 메일 본문 있죠? 네.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캘린더가 빵빵해요. 네.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다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다 들어가서 네. 있으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내용이 다 그러니까 제 캘린더 다 들어가면 네. 내용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이제 1시 정도쯤에 이제 앞에 카페에서 미리 방문해서 네. 열어보면 내용이 다 있다고요.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아 맞아, 오늘 인터뷰 내용이 뭐였지. 막 이런 돈이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메일을 네. 뒤져볼 필요도 없고 허둥댈 필요가 없다고. 맞아요. 다 있으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제가 허둥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시 촬영? 이게 무슨 촬영이었지? 약간 이럴 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딱 네. 그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는 캘린더에 다 분류를 해놔요. 분류가 뭐냐? 네. 이게 프리랜서 활동과 관련된 거냐,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거냐, 제 개인 사적인 거냐. 그래서 색상을 다 다르게 해놔요. 색상을 다 정해놓는 그럼요. 그러면 저를 복귀해 볼 수 있어요. 네. 지난주 제가 어떻게 살았지?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작년에는 어떻게 살았지? 네. 색깔별로 쭉 구분되니까. 맞아요. 프리랜서 활동이 많았으면 이제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행복하네. 네. 근데 내가 자기 개발 등한시했다. 교육을 좀 약간 부족하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색깔 정하는 게 있는 거구나. 맞아요. 전 그런 처음 것 알았어요. 때문에 구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캘린더는 how 바로 그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네. 메모 앱. 메모 앱. 네. 네. 근데 이 메모 앱도 와세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에버노트가 좋은 거야. 원노트가 좋아. 뭐 노션이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내가 어떤 새로운 상념이 떠오르거나 뭘 기록해야 될 때는 무조건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간단한 마음가짐. 거죠. 네. 무조건 맞아요. 적어놓는다. 자,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워 목욕할 때 네.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에버노트는 샤워 목욕할 때 못 쓰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옆에다 메모지 갖다 붙이면 돼요. 샤워 부스에. 단 물에 안 젖어야죠. 네. 그럼 물에 안 젖는 노트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면 다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정리해놓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는 아니야. 나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실례할 때 대변 볼 때 네. 그때 생각이 많이 떠올라. 그럼 그때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따져야죠. 메모장 갖다 놔야 되는 거군요. 자, 네. 나는 운전할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떠올라. 근데 네. 운전할 땐 기록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음성 앱을 이용하면 돼요. 맞아요. 보이스 음성 레코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생각만 떠오르면 난 저장해야지라고 하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 네. 그 의지가. 그 인간한테는 진짜 굉장히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가끔 가다가 맞아요. 샘솟는데 이거를 대부분 기록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까먹고선 그렇죠. 다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 메모 앱이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정리야 안 정리야의 이 실행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메모는 일종의 제2의 전뇌라고 생각해요. 네. 제 두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하다가 다 음성 메모하거든요.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네. 또 목욕하다가 샤워하면 다 기록하거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촬영해가지고 에버노트 기록해. 네. 그래서 에버노트에 가면 음성과 사진과 다양한 수단으로 모든 제 머리에 기억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거 뒤져봐요. 10년 동안. 네. 그러면 맞아. 3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 내가 했었는데 잘 됐네. 네. 거기서 활용해서 또 쓰고.
맞아요. 와, 예전에 제가 그런 걸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아, 요즘 바쁘다 보니까 정말 잘 못하고 있었네요. 네, 핑계죠. 그래서 네. 이번에 아이폰으로 바꾸고 나서 네. 뭔가 약간 제 삶이 좀 더 스마트해졌다고 할까요? 좀 그래도 메모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메모를 제가 이제 하나 어드바이스 드리면 네. 가리지 마라.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과 다양하다. 절대 가리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네. 특히 뭐 이 정도까지 할까, 뭐 메모를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메모를 해놔야지 맞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들이 샘솟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캘린더와 메모 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구글 통해서도 검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구글 검색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뭐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뭐 워낙 다양하긴 해요. 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린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뭐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지만 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요. 아, 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파일 타입이라고 하는 네. 그 명령어를 이용하면 PDF 파일만 검색할 수도 있고, 네. PPT 파일만 검색할 수도 있고, 네. DOC 파일만 검색할 수도 있어요. 아, 일반적으로 웹페이지에 남겨진 컨텐츠보다 네. 이 문서화된 게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질적으로 더욱더 좋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파일 검색을 구글에서 많이 해보시면 네. 의외의 대박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오. 첫 번째, 네. 그래서 파일 검색을 많이 해보셔라. 두 번째는 이미지 검색이에요. 이미지 검색. 이미지 검색.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 기능이 네.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이미지만 가지고서도 다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네, 어떤 이미지를 네, 구글에서 이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그래서 자, 첫 번째. 네. 원래 우리가 찾은 A 이미지에 원본 이미지는 해상도가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작아. 네. 이 원본을 찾게 되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서 파워포인트나 이런 자료에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원본을 찾으면 그 이미지의 최초 출처를 찾을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중간에 어중이 떠중이가 중개한 게 아니라 이 원본의 소스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훨씬 더 정제된 원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두 번째, 네. 그 이유 때문에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찾는 게 이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아, 이미지 검색을 누르고선 이거 파일을 뭐 올리거나 뭐 이런 식인가 봐요? 맞아요. 네. 아. 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그 네. 이미지와 똑같은 걸 구글이 찾아줍니다. 인공지능 기반. 와,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구글을 그렇게 많이 쓰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저만의 팁 중에 하나가 그 이미지 파일을 검색을 할 때, 왜냐면 우리 뭐 문서 작성하거나 뭐 또 유튜브 컨텐츠 활용하고자 하면 이미지 많이 찾잖아요. 네. 그때 뒤에 한 칸 띄고 PNG PNG. 네, 확장자. 네. PNG로 파일. 검색하면 투명한 이미지가 검색돼요. 맞아요.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한 이제 영상 자료나 이미지 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뭐 설명 살짝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사진이 있으면 이 부분은 하얀색인데 맞아요. 그 하얀색 부분들이 이제 아예 다 투명화되어 있는 필요 맞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래서 딱 그 애니메이션만 딱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맞아요. PNG라고 검색을 네. 해보시면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구글 검색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군요, 확실히. 네, 좀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보다 보면은 구글로 검색하다 보면 더 좀 좋은 자료들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자꾸 그쪽으로 옮기게 되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이버 좀 힘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도구들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검색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업무상 시간 관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정말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썼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입사원이나 아니면은 뭐 직장인들이 진짜 이 부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만 해도 네. 아니 어디 가서도 저는 뭐 면접 떨어졌다 얘기는 안 들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이게 뭐 우리가 뭐 학력이든 뭐든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단 학력으로라도 끊든지 아니면 뭐로도 끊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사실은 학력이든 뭐든 크게 중요치 않아질 수도 있더라. 그쵸.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프로 일잘러. 네. 진짜. 프로 일잘러. 예, 프로 일잘러 되기가 꿈이었고 네. 또 그거를 몸소 체험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또 전파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건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왜 잘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왜 절약해야 될까?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Y가. 네. 항상 제가 OWEH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왜 일을 잘해야 되지?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인가? 회사에서 더 직급을 높이 저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맞아요. 제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려면 일은 최소화 시켜야 돼요. 네. 왜? 가족과 보내야 되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놀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인간이 놀아야죠. 근데 네. 놀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생산성은 높이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 시간은 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 프로 일잘러의 목표는 네. 행복하게 그냥 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된다. 맞아요. 이러면서 칭찬까지 받는다. 맞아요. 라는 거죠. 네. 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게 노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도구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이벤터스를 통해서 예.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질문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벤터스 사전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덜 중요한 것들을 쳐내실 수가 있나요?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여러 개 적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이 잘라내는 게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팁을 좀 요청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값진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죠. 네.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뒤로 조정해야 되는 것들은 덜 값진 것들을 뒤로 조정을 해야 되죠. 근데 네. 이제 여기에 가장 큰 난관이 있어요. 그 일이 덜 중요하냐, 더 가치가 있느냐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킨 사람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프리랜서라고 하면 달라요. 프리랜서는 내가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직장에서는 그거를 내 상사든 일을 시킨 사람이 알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즉 A와 B와 C의 경중 얼마나 덜 중요하고 더 값진 일이냐는 그걸 시킨 사람이나 내 상사가 알지 내가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팁은 물어봐라. 시킨 사람한테. 왜 창피하거나 왜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네, 그거 물어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걸 물어봐야 되고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일이 네. 많은데 난 뭐가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네. 내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시킨 사람이 알고 나를 또 관리하는 관리자가 알 테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서 그들의 시각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맞아. 이게 진짜 제가 회사 다닐 때 일 잘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은 하나같이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팀장님, 저 일 되게 많은데 이거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야, 그럼 그거부터 끝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먼저 하게 되는 거구나.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솔직히 그게 위에 있는 팀장이 저는 이렇게 말이 많어. 네. 이게 아니라 맞아요. 얼마나 기특하겠냐고요. 맞아요. 그 일을 열심히 더 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이죠, 사실은. 그럼요. 예. 이게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물어보십시오. 네. 이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점수가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부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생산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킹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인연을 통해서 재밌거나 의미 있는 일을 만드셨던 경험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많죠. 네. 왜냐하면 결국 일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인간관계 그리고 같이 함께 알았던 지인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일이 더 많이 만들어지죠. 네. 저만의 팁은 저는 엑셀 파일에 네. 제가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합니다. 네. 명함 집에 집어넣지 않고 네. 기록을 해요. 그럼 뭘 기록하느냐? 네. 몇 월 며칠 며칠 대도서관님을 만났고 네. 대도서관님의 이름은 뭐고 연락처는 뭐고 그리고 옆에 비고란에 네. 꼭 써요. 대도서관님이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아들하고 일기장을 쓰시는구나. 대박. 초등학교 아이가 있구나. 네. 이런 내용을 쓴다고요. 다. 그렇게 20년 동안 네. 제 엑셀엔 보고가 있죠. 모든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보고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네. 언제 무엇 때문에 만났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간단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기반으로 또로로로 3년 전에 이분 이분이 삼성전자 다녔었던 분이네. 네. 퇴사하신 분이에요. 퇴사하셨던 분인데 그때 갤럭시 쪽 담당자였었구나. 이분하고 좀 뭔가 그만두셨으니까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네. 찾을 수 있죠. 대박이네요. 게다가 그냥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3년 전에 만나서 그때 아들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요즘 어떠세요? 대박이네요. 네.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따 대도서관님도 명함을 꼭 네. 주십시오. 그럼요.
정말 최고의 인맥관리법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최고의 인싸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적어놓을 때 이제 간단한 메모를 해놔요. 꼭 그 사람의 저만의 방법인 줄 알았더니 또 왜냐면 이게 얘들은 진짜 인싸인 게 네.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형 오랜만이야. 뭐 형 뭐 아들은 뭐 지금 뭐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갔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본인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럼요. 생각했으니까 맞아요. 딱 빙고. 이게 문이 확 열리거든요. 와 이런 부분들이 영업을 하셔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아니,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록을. 근데 엑셀이 네. 제일 좋더라. 뭐 리멤버라는 앱도 있고 한데 네. 뭐 어떤 앱을 쓰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기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네. 진짜 반성합니다. 네. 집에 명함이 이만큼 있는데. 얼마나 또 많이 만나세요, 사람을. 네, 근데 그거를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해놓고서 명함 그냥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계속 모아놨거든요. 정리를 안 해놓은 제 자신이 나중에는 진짜 너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실행, 실천 이게 네. 중요하다고요. 자, 오늘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저를 첫 1번 라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꼭 해놓고서. 네. 정말 시간 관리 도사 이렇게 적어놔야겠어요. 정말 오늘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게 된 거를 아마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의 장래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고서 시간 관리하시면은 그리고 여기 나오는 팁들이 제가 볼 땐 진짜 어마어마한 팁들이에요. 이거 거의 사회생활 쌉고수 요즘 말로 쌉고수. 네, 최고의 경지거든요. 네. 네,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이라는 게 저는 진짜 느껴지거든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로 이분은 진짜 사회생활 잘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이런 그렇군요. 부분들. 네. 너무 좋네요. 이 책을 사서 보면 다 여기 내용이 다 네, 들어있는 책을 거죠. 사시면 됩니다. 그럼요. 네. 저도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 팀 간의 협업을 하면서 업무가 중첩될 때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야 되는 걸까요? 이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지고 분배하면 처음 뒤로 밀린 업무는 다른 중요한 업무에 밀려서 자꾸만 쌓여가기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 관리 이제 최고 절정 고수는 네. 내가 하지 않아요. 시켜요. 시켜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일의 규모나 여러 가지 ROI를 볼 때 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라고 하면 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키죠.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내부 팀이 아니라 외부에 맡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럴 왜냐하면 수 있네요. 내부는 더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네. 단위 시간당 뭐 굳이 이거를 더 회사 내부에 있는 인적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은 건 네.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맞아요. 아웃소싱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상 편집을 해야 될 때 이게 굉장히 좀 단순 작업인데 맞아요. 이거를 우리 구성원들한테 시키는 게 오히려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주를 맞아요. 주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되는군요. 리더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우리 팀의 시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빨리 쳐내서 네. 아웃소싱을 해서 외부에 맡기는 거. 네. 두 번째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질문은 딱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뒤로 밀린 업무라면 뭐 본인들이 굳이 해야 될 업무는 맞아요. 아닌 것 같고 이제 아웃소싱을 과감하게 쓰시는 게 훨씬 맞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 시간을 활용하는 미라클 모닝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책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네, 맞아요. 옛날에 한창 때 그런 게 유행했었는데. 한창 때 있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타이밍에 따라도 달라요. 네. 제가 3년 전에 아들을 가져서 네. 3년 전에 아들이 예, 뒤늦게 네. 늦둥이로 이제 아들이 생겼는데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달라요. 한번 경험을 해보셔서 맞아요. 알죠. 예. 너무 다르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변수가 너무 아이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쉽게 말하면 아이로 모든 게 다 의사결정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도 못 돼요. 네. 그거 따라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침형 인간이든 그리고 미라클 모닝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리고 그 케이스도 내 시기적 특성에 따라 내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지. 나는 아침에 더 집중 잘 되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지. 네. 나는 새벽형 인간이 돼야지.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면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단 이건 중요해요.
집중이 안 되는 시간대에 과연 뭘 할 것인가는 중요해요. 아, 왜냐면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는 뭘 해도 다 잘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는 이걸로 뭐 허비하기도 하고 그때 뭘 할까? 네. 그게 중요해요. 그때도 약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신경을 그렇죠. 많이 안 써도 되는 일을 해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맞아요. 예. 저는 뭐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때 그냥 책을 읽어라. 아, 안 되는 시간대에 어거지로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책을 읽거나 두 번째 단순 반복 노동. 쉽게 말하면 매크로라고 하죠. 아, 오히려 쉬운 예, 그 뭐 단순 검색하거나 작업들. 뭐 네. PNG 파일 찾거나 아까 네. 그때 PDF 파일 찾거나 이런 거는 굳이 막 내가 막 집중도가 막 높고 이럴 필요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일을 해라. 아. 그래서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시간대에 뭘 할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아침형 인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답변이시네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뭐 미라클 모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침 요즘 또 새벽형 인간들도 많거든요. 네, 밤에 또 집중 잘 되거나 새벽에 네. 집중 잘 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아침에 굳이 일어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 결국은 실행하는 게 가장 실천. 중요하다. 네, 제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K 김지현 부장님 모시고선 스마트 워커가 되기 위한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반성을 하게 되고 네. 내 시간을 좀 이렇게 써야겠다랑 그다음에 앞으로 진짜 뭐 마인드맵도 그렇고 네, 특히나 우리 구성원들의 회의 시간 이렇게 좀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자꾸 일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그래요? 우리 구성원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을 좀 우리 구성원들이랑 좀 네.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네. 해야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알려주신 여러 가지 팁들을 참고하시고 이 필요에 따라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아마 스마트 워커에 한 걸음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저도 오늘 대도서관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또 정리되고 네. 그리고 또 질문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다음번에 또 책 네. 내용에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배워서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이제 뭔가 남한테 알려주다 보면 맞아요. 스스로도 정리되는 게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확실히 이렇게 아까 저처럼 뭐 프로젝트 일기 같은 것도 쓰면서 네. 스스로 교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치 이게 교재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돼서 스스로 공부가 될 것 같네요. 당연하죠. 네. 정리하면서 내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나누고 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 때 나의 지혜가 된다. 네. 그러니까 지식이 숙성돼서 지혜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고 하면 기록과 계속 확인하는 복기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나 멋진 현답들을 내려주셔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김지현 부사장님과 정말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도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